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혹시 곧불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국어사전에 따르면요, 곧불은 감기를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어원이 곧불, 코에 불이 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자로 쓴다면 코에 난 불꽃, 바로 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에 불이 나는 걸 비염으로도 부르고 또는 곧불로도 부른다는 거죠. 과거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를 보면 곧불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22년 4월, 그러니까 환절기 기록인데요. 임금이 병조판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콧물이 흘렀는데 그 길이가 무려 3자에 이르러서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임금의 코에서 나온 콧물이 무려 90cm나 되었다니까 비염 때문에 흐르는 콧물은 뭐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현대사회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외부 물질들이 많습니다. 오염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침투할 때 코는 이들을 걸러주는 1차 관문인데요. 하루 약 10,000리터의 공기를 정화합니다. 면역의 최전방이기에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코. 지금 여러분의 코는 건강하신가요? 찬바람에서 코에 한번 이렇게 좀 차가운 기운이 딱 돌면 그냥 신콧물이 주르륵 흘러요. 저는 새벽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약간 호흡곤란? 잘 때 아무래도 이제 입으로 숨을 쉰다든지 하니까 중간중간에 잠도 많이 깨고 깊은 잠을 일단 못 자요. 콧물이 흐르고 코막힘으로 호흡이 어려워 수면장애까지 발생하는 코의 이상 증상들. 과연 코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 좁아 보이죠? 이렇게 숨 쉬는 공간이 이제 좁은 거죠. 비염이 심한 분,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넓어요. 코 건강을 무너뜨린 주범, 바로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로 인한 코막힘과 재채기, 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비염이 있는 와중에 입구가 막혀서 안에서 생성된 점액이 나오질 못하고 안에 고이게 돼요. 농이 쌓이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답답하고 두통도 올 수 있어요. 그게 곧 부비동염이고요. 수면에도 좀 지장을 받게 돼서 비염이 있는 분들이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 무호흡, 수면 장애까지 경험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도시화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지면서 비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한 지금. 호흡기 건강 최전방, 코 건강을 바로 세울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염이 불러오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치 작은 담뱃불이 큰 산불로 번지듯이 코에서 시작한 곧불이 온몸으로 번지는, 그러니까 비염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비염, 우리가 몰랐던 비염의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비염 환자에게는 요즘 같은 환절기가 가장 두려운 시기라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기침과 콧물이 아침부터 계속됩니다. 밤새 코푼 휴지만 한가득. 올해 62세인 고영애 씨는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에 오늘도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밤에 잘 때는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빨랫줄에다 이렇게 널어놓고 자면 그나마 코 속이 좀 부드럽다고나 해야 될까? 방에 걸어둔 수건이 무색하게 오늘 아침 역시 콧물과 사투를 벌인 영애 씨.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요. 치열했던 콧물과의 전투. 승리는커녕 코푼 휴지만 한가득입니다. 제가 밤새 코가 막 나오니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계속 제가 푸는 거예요. 하루에 휴지를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한 통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증상의 정도만 다를 뿐 영애 씨는 1년 내내 비염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비염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잘 모를 거예요. 엄청
엄청 심하죠. 코도 엄청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힘들고 가렵고 재채기하고 너무 심하면 목이 가렵고 귀까지 가려워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코가 또 얼었네. 아 이거 어찌냐. 코가 빨개졌네. 어떡해. 연신 코를 풀어대니 코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50대 이후 비염 증상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막힌 코를 뚫으려 여러 방법을 동원해봤다는데요. 코 세척도 그중 한 가지. 직접 소금물을 만들어 아침마다 코를 뚫어봅니다. 제가 코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잠시나마 그냥 뚫리는 느낌? 그 습관 때문에 하고 있어요, 계속. 코 세척 이후 잠시 정상화된 일상. 마치 시간에 쫓기듯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 넘겼던 비염. 그녀도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습니다. 비염이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은 상상도 못하죠. 하루 종일 코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빗자만 들어도 그냥 비염 너무 지긋지긋하죠. 그날 오후 약속이 있어 집을 나온 영애 씨. 그런데 시선이 불안해 보입니다. 이 금방 또 약국이 어딨지? 없네. 갑자기 터진 기침과 콧물 때문인데요. 평소 웬만한 동네 약국 위치는 다 알고 있다지만 초행길엔 이렇게 한참을 헤맵니다. 여기 있네 약국. 코스프레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강 스프레이. 코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안심이 됩니다. 공해가 안 좋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피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공원에 조금 숲길을 좀 걸어보려고 나왔는데 만만치 않게 힘드네요. 도심 속 미세먼지를 피해 상쾌한 공기를 마시려 찾은 공원. 오늘의 약속 장소인데요. 일찍 왔네? 아니 카페도 많은데 왜 여기서 만나자고 그래요? 도심지에서 나쁜 공기 먹는 보다 이게 훨씬 좋네, 숲이라. 영애 씨의 친언니 경자 씨인데요. 언니 역시 오랫동안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너 감기 걸렸어? 나 감기 걸린 지 좀 됐는데 전번에 내가 병원에 간다고 그랬잖아. 그때부터 계속 약 먹고 병원에 다니도 안 들어.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요새 감기를 앓고 달고 살잖아. 비염 증상이 좋아지긴커녕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아까 약국에서 이거 3개 샀거든? 언니 하나 줄까? 아니 나도 전번에 사갖고 갖고 다니는데 이거 언니도 똑같은 거 있구나. 비염 있는 사람 이거 사갖고 갖고 다녀야 돼.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의 가방엔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코밑 보습크림, 마스크, 코 전용 티슈, 비강 스프레이 등 영애 씨 가방 속엔 비염과 관련된 물건이 대부분인데요. 언니 경자 씨도 비슷합니다. 비염 환자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외출 필수품들이죠. 동생하고 똑같아. 비염이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떨어지면 약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넣어가지고 다녀야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놔뒀던 알레르기 비염.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영애 씨는 더 힘든 점이 많아졌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데 한 번 시작되면 한 달 넘게 시달리기도 하고요. 코로나19는 물론 면역력 저하가 원인인 대상포진도 무려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코 점막이 다양한 원인 물질에 대하여 이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면역 과민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면역 과민 반응이란 면역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불균형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면역 과민 반응 상태가 계속되면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천식, 또 축농증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나 코로나19 같은 이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급증하죠. 사람들로 가득한 한 이비인후과에서 또 다른 비염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찬 공기가 스치면 흐르는 콧물을 주체할 수 없다는 장순여 씨와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유혜선 씨입니다. 네, 비염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지 항상 갖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이거 스프레이거든요. 코에 뿌리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거의 가방에 이제 항상 넣고 다니는 편이에요. 콧물이 나서 나중에는 뭐 코가 빨갛고 하도 많이 푸니까 목도 아프고 재채기도 나서 좀 불편하긴 해요, 많이.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코 건강은 어떨까요? 두 사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콧살 상태를 봐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쪼글쪼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이 조금 더 창백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개는 알러지성 비염의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역시나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분께서는 알러지성 비염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코가 막히고 재채기 콧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채기, 코막힘, 콧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비염은 고름 같은 콧물이 차면서 생기는 부비동염과 노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영애 씨의 일상을 망가뜨린 알레르기 비염. 그런데요, 현대인들은 비염뿐 아니라 다양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식품,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햇빛 등 요즘엔 주변에서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생긴다는 건데요.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핵심은 바로 이 비만세포입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는 세포는 아니고요. 단지 뚱뚱한 모양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만약 우리 몸에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물질이 들어온다면 외부 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몸의 무기인 항체를 만들어내는데요. IgE 항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추가 결합을 한다면 비만세포에서는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지닌 것과 같은 비만세포는 주로 호흡기와 위장관, 피부에서 발견되는데요. 따라서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방출하면 호흡기에선 콧물이나 재채기가 발생하고 피부에선 발진과 가려움증, 그리고 위장에서는 구토와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목숨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쇼크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고영애 씨는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다른 질병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천식이란 거 저는 생각지도 못 해봤어요. 감기가 올라나 보다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게 바로 천식이었나 봐요. 만성 호흡기 질환인 천식은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이 높은데요. 하지만 영애 씨에겐 전혀 생각지 못한 건강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높게 나왔어. 어느 때는 살짝 낮다가 어느 때는 더 높을 적도 있어요. 병원에 그 비염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피검사 결과에 제가 고지혈증하고 고혈압하고 당뇨 전 단계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꺼번에 판정받은 거죠. 최근 고지혈증과 함께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은 건데요. 비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비염은 현대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만성질환, 당뇨병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비염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항체인 IgE의 혈중 수치가 높을수록 이 당뇨병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1.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염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 이 목습을 위험하는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IgE의 혈중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등 고령층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알레르기 비염은 여러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물려놨다. 다 버렸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영애 씨.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최근 그 증상들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기억력이 요즘에는 많이 떨어져요. 얼마 전에는 제가 레깅스만 입고 대중교통을 탔더니 이게 뭐야? 깜짝 놀라갖고 다시 집으로 외출을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까먹어 휴대전화에 메모해 다니기까지. 얼마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영애 씨는 치매라는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치매가 올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가족들 얼굴도 기억 못하고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비염이 심하면은 그게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두렵고 어쨌든 무서워요. 알레르기 비염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알레르기 비염, 또 아토피성 피부염은 이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갖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수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치매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데요. 또한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갖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매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면역력 저하와 천식, 당뇨병과 치매까지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자신의 건강이 무너졌다는 영애 씨는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또 비염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올까봐 두려워요. 알레르기 비염이 없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알레르기 비염을 이겨내고 면역력을 지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 만보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만 걸어도 5,000보 채워요. 이른을 앞둔 안영숙 씨인데요. 동네에선 소문난 걷기의 여왕이랍니다. 제가 평소에 좀 친구들도 빨리 걷는다고 해요.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는 걷기 대회 하는 것처럼 열심히 걷고 있어요. 그녀가 마치 걷기 선수처럼 힘차게 걷는 이유는 단 하나. 건강은 튼튼한 면역력에서 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생활하면서도 많이 조심을 많이 했죠. 예전에는 가는데도 좀 제한이 되어 있었죠. 아무래나 가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건강하게 근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22년 전 간호조무사가 된 영숙 씨. 당시에는 면역력이 약해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환자도 보고 비염 환자도 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면역력을 많이 길러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보니까 코 건강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어서 와요. 영숙 씨의 집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20년이 넘도록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베테랑 간호조무사 동료들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심각한 환자들이 많았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맞아. 정말 많았었고
또 이제 환자들도 이렇게 괜찮다가도 퇴원했다가 잘 유양하고 있다가 또 다시 오고 면역력 떨어져서 그냥 합병증 같은 거 오는 환자들도 많았고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상태가 됐네. 우리가 이제 맞아. 그만큼 면역력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어쩔 수 없는 나이야 이제. 한때는 건강 지킴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의 건강이 걱정이라는 이들. 그녀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자, 당뇨 있는 사람, 갑상선 있는 사람, 대상포진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하나도 접지 않은 손가락의 주인공 영숙 씨입니다. 언니는 접는 게 하나도 없던데. 나는 딱히 접을 게 없던데. 언니 관리 진짜 잘했나 보다. 면역 관리를 얼마나 잘했길래 그렇게 하나도 안 접혔대? 그 언니는 그때 코로나 때도 무증상으로 지나갔잖아. 우리는 걸려가지고 되게 아팠어. 잔병치레 하나 없는 영숙 씨. 모두의 부러움을 삽니다. 동료들이 저보고 더 많이 건강하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셋 중에 하나씩은 다 달고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면역력이 좋아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관리에 신경 쓴 만큼 좋아진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관리에 더 힘쓰고 있어요. 병원 동료들도 부러워하는 영숙 씨의 건강관리법을 들여다볼까요?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인근 산책로에서 포착된 영숙 씨. 걷다가 말고 신발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양말까지 훌렁 벗어던진 영숙 씨. 이번 운동 코스는 신발이 필요 없답니다. 바로 맨발 황토길인데요. 왼발로 걸으면 촉감도 좋고 발바닥하고 황토하고 붙는 느낌이 좋아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황토길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체온을 높여주는데요. 유산소 운동까지 더해지니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오늘도 무사히 걷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 이번엔 또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꼼꼼하게 물 온도까지 체크하면 영숙 씨의 다음 관리 코스는 준비 완료라는데요. 맨발 걷기 후 코스처럼 이어지는 조격입니다. 아, 시원하다. 조격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어져 온 습관인데요. 확실히 조격을 하고 나면 코 막힘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면역력 지키는 영숙 씨의 조격 방법. 물 온도는 38도씨에서 40도씨로 미지근하게 하고요. 복사뼈가 살짝 잠길 정도로 20분 동안 편안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조격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코 점막의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고요. 전반적인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는 것은 면역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은 비염의 증상과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조격 중에도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코를 뻥 뚫어주는 부비동 마사지입니다. 이걸 하면은 코가 뻥 뚫려요. 시원해요, 코가. 옛날부터 꾸준히 하던 거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면역작용을 도와주는 림프샘 마사지도 그녀의 튼튼 면역 관리법 중에 하나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서 보고 배운 방법들을 일상에서 적용해 습관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괜찮아지고 언니는 지금도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죠. 저도 심각해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관리를 많이 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영숙 씨의 또 다른 습관이 있다는데요. 코 유산균인데요. 동료가 코가 안 좋다고 하니까 코 유산균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매일 먹고 있어요.
면역력의 1차 방어선인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먹고 있다는 코 유산균. 예전에 비염 있을 때는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많이 힘들었는데 코 유산균 먹고 면역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녀의 면역력은 병원에서의 경험에 여러 노력들이 더해진 결과죠. 예전에는 가는데도 좀 제한이 되어 있었죠. 아무데나 가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건강해져서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녀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코 유산균이란 무엇일까요? 코 유산균 NVP1703이라는 것은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서 많은 유산균 중에서 알레르기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균주를 선별한 유산균인데요. 김치에서 유래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과 건강한 장에서 유래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을 균형 있게 배합한 복합물입니다. 그렇다면 코 유산균이 건강한 면역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람의 면역 시스템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면역세포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IgE 같은 물질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면역에 불균형이 생기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염,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 유산균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을 바로잡아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다시 건강한 면역 상태로 돌아오도록 코 유산균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켜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는데요. 코 유산균은 면역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줄여 균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를 처리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생쥐에게 코 유산균을 먹인 결과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 유산균을 먹인 생쥐의 혈액을 조사해 보니 알레르기 항체인 Ig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 유산균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이 건강한 면역 균형 상태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염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면 외출이 두려워지는 환절기이지만 모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요. 꼼꼼한 관리로 비염을 극복한 엄마 최인영 씨와 엄마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비염이 호전된 딸 김가은 양입니다. 주말이 되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두 사람인데요. 건강하게 자란 딸과 함께 야외 운동을 하는 것.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좀 쉴까? 그래, 좋더라. 가자. 어때? 날씨 되게 좋지? 그러니까 엄청 상쾌해. 이제 비염도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좀 운동하고 밖에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비염 있을 땐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 힘들었어. 아주 옛날에 환절기에 밖에 나오면 너 콧물 나와가지고 콧물 닦느냐고 바깥 활동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또 너무 좋아져서 다행이다. 불과 몇 해 전에도 모녀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엄청 심했었어요. 증상이 심했을 때는 여기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알레르기성이었고, 그래서 그 낮에 나가 활동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비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영 씨. 엄마가 된 후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비염이 이제 유전된다고 했는데 저희 딸도 아니나 다를까? 그런 느낌이 오니까 제가 너무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되게 걱정도 하고 막 그랬죠. 코도 헐고 막 빨개지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부끄럽고 그랬었어요. 그 옆에 애들도 다 집중하고 있는데 혼자 코 풀기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에 풀고 그런 적 있었어요. 딸에게 비염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바람과 달리 가은 양은 자라면서 점점 비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초등학생이 되자 콧물 흡입기를 달고 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부모의 알레르기 비염 유무가 자녀의 알레르기 비염 발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어머니의 유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엄마가 알레르기 비염이면 자녀도 알레르기 비염일 확률이 2.6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70에서 80% 정도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은양에게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천식이 먼저 생겨났고 이후 비염까지 함께 나타났는데요.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자연스레 다른 알레르기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이 기관지 천식을 3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그리고 천식에서 알레르기 비염까지 이게 순서대로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알러직 마취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은 한 환자에게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속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면역 과민 반응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딸 가은양도 알레르기 행진을 경험했습니다. 유아기 천식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어지고 방치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비염에 좋다는 것도 해보고 또 병원 가서 약 처방도 받고 약도 먹어보고 하면은 뭐 약 먹으면 진짜 잠깐 그때뿐인데 또 다시 또 비염이 생기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영 씨는 딸의 비염을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비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교정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턱이 길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변형도 생기고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도 변형된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 소화비염을 방치할 경우 코막힘으로 인해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걱턱이라든지 치아 부종겨업이 생겨 돌출된 입과 안면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비염으로 인해서 이런 코막힘이 심해질수록 또한 동시에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또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성장기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엄마는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 좀 해볼까? 날씨가 좋군. 적극적으로 비염 극복을 마음먹은 인영 씨. 그 시작은 바로 집안 청소였는데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대청소급 먼지 잡기가 시작됩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한 톨까지 인영 씨를 벗어날 수 없다죠. 근데 이게 밤사이에 이물질하고 먼지가 쌓여 있어서 맨날 이렇게 청소해줘야 돼요. 비염 관리 위해서는 이런 먼지 제거도 항상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보세요. 먼지 이렇게 많잖아요. 진짜 많죠?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먼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가은아, 너도 잘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깨끗하게 할게. 딸 가은 양도 일어나면 침대 청소하는 습관을 5년째 지키고 있죠. 한편 청소를 마친 엄마는 다음 프로젝트에 돌입. 침구를 매일 빨지 못하는 대신 일주일에 3번 이상 소독합니다. 60, 70도의 고온에서 30분 내외로 살균하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딸 가은 양은 가습기에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는데요. 코 속 점막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 집안 습도는 40에서 60%가 필수입니다. 아침마다 하는 모녀의 대청소, 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빨래를 널어두는 등 피부와 호흡기 점막이 촉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비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구나 커튼 등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이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청소를 최대한 자주 해서 이 실내 먼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바탕 대청소가 끝나고 나서야 시작되는 일상. 가은 양도 책 앞에 앉았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이거 공기청정기 이렇게 벽에 띄워놓으라고 했잖아. 아, 맞다. 가은아, 저 공기청정기 벽에 붙여놓으면 공기청정기가 흡입하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저렇게 띄워놔줘야 돼. 알았지? 엄마 인영 씨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가은 양의 학업 능력도 점점 좋아졌다는데요. 비염 증상이 심하던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던 가은 양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염 심했을 때는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제가 지금 그 상태였으면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예민해질 시기라서. 제가 이렇게 산만했던 이유가 비염 때문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확실히 코에서 콧물이 안 나오니까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비염을 잡으면서 집중력이 많이 높아졌답니다. 제가 이제 교육에도 약간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애들 집중력 때문에 그 비염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염 관리도 엄마들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해서 이게 그 집중이 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비염 관리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데요. 간식을 만드는 재료들에도 인영 씨의 꼼꼼함이 숨어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재료는 빼고 싱싱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한 간식은 비타민C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샌드위치인데요. 우유나 유제품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에 식물성 우유로 대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찬 음료보단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딸의 비염 극복을 위한 맞춤형 간식이죠. 가은아, 나와. 연어 샌드위치네. 풍부한 영양에 엄마의 사랑까지 더해졌는데요. 맛있어? 응. 이거 자주 먹어도 맛있다. 그치? 안 질리지? 그니까. 많이 먹어. 자칫 방심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비염이 생길 수 있기에 엄마 인영 씨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녀의 비염 극복 루틴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 상체를 들어. 하나, 둘. 비염 극복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시간인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고 가슴으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호흡기를 열어줘서 약해진 기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시작. 이어지는 두 번째 스트레칭은 일명 풍차 자세인데요. 풍차처럼 상체를 회전시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나, 둘. 가슴을 열어주는 자세로 마무리하면 호흡기 강화 효과까지 있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는 코 유산균이에요. 건강한 코를 선물하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알아보니까 아이들 면역력이 중요한데 장이 건강해야 코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코 유산균을 꾸준히 아이에게 먹이고 있어요.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영 씨와 가은 양은 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예전엔 코를 많이 풀어서 코도 헐고 그랬는데 코 유산균 먹고는 코풀리도 주니까 확실히 안 얼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아프고.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속도 더부룩하고 배탈이나 설사도 되게 심했었는데 코 유산균을 먹고 나서 장도 편안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편안함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소아 청소년들에게 이 코 유산균이 비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코 유산균 섭취 4주 후에 콧물, 코막힘, 또 코 가려움, 재채기 같은 증상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도 유의적 개선 효과가 나타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꽉 막혔던 코가 편안해지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모녀. 덕분에 사춘기 딸과도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염 때문에 애가 좀 예민하고 약간 그래서 조금 소원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약 80%가 존재하는 면역력의 창고입니다. 코 점막이 면역력의 1차 방어선이라면 장은 최후의 방어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면역력 창고를 건강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장에 작용하는 유산균이 어떻게 코 면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건강한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면역에 이상이 생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장은 어떨까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와 일반인의 장내 균총 다양성을 비교해 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장내 미생물의 이 다양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유해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내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또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받는 두 체험단이 참여한 코 면역 사수 프로젝트. 먼저 코 기능 검사와 내시경으로 비염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튼튼한 코 건강을 유지하는 면역 리더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2주간 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코 유산균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많이 막혀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코도 좀 덜 막히고 숨쉬기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코막힘이 심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좀 꺼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코막힘이 덜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과연 코 상태도 달라졌을까요? 프로젝트 돌입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확인해 봤습니다. 비강 기능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49, 왼쪽이 39였어요. 근데 오늘은 단면적이 오른쪽이 76, 49가 76이 됐고 그 다음에 왼쪽 39였던 단면적은 59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거 뭐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넓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코막힘에 대해서는 확실히 호전이 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면적을 보는 건데 숫자로 보시면 이제 숫자가 넓어지면 단면적이 넓어진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요 오른쪽이 예전엔 46이었는데 오늘은 55가 됐어요. 조금 더 호전된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 단면적이 넓어지고 염증이 줄어든 장순여 씨. 역시 코 단면적이 넓어진 유혜선 씨 모두 알레르기 비염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코 유산균 섭취 4주 후에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 또 재채기 등 이 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TNSS라고 하는 점수 체계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항체인 IgE의 농도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 유산균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코 유산균은 식품의약품안정처의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과다 섭취 시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체질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큰 재앙은 언제나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작됐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별거 아니라며 그냥 넘겼던 것들이 결국엔 나의 100세 인생을 방해하는 큰 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프레이더 넥스트 채널 A.